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탁한 공기보다 차라리 추운 게 낫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하늘도 맑은 모습입니다. 오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부터 공기는 다소 탁해집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개 자치구가 손을 맞잡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의원 간 의사봉 폭행 논란 이후 송파구의회에서 첫 임시회가 열렸지만 의원 간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가 손잡고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서북 3구 조성을 통해 우선 쓰레기 공동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중랑구 특수학교 부지가 정해졌습니다. 신내동 봉화산역 인근으로 소유자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동의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3표 레미콘 공장 이전 판결이 나왔지만 보상 과정에서 최대 5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얼마 전 송파구의회가 의원 간 몸싸움으로 임시회 파행을 겪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안건은 결국 합의됐지만 폭행과 관련해 추가 고소가 이어지며 의원 간의 고소전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첫 소식 태윤영 기자입니다. 폭행 시비 이후 열린 첫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은 그간의 논란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미묘한 앙금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의회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거를 비공개, 직원들은 없고 속기 안 되고 사진 못 찍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약속을 어기셨군요. 이날 구의회는 문제가 됐던 상임위원 변경의 건과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를 제외하고 모두 11개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의장직권의 상임위원 변경의 건은 결국 철회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는 오는 18일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 후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시비로 번졌던 여야 간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일명 의사봉 폭행 시비로 김장환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이배철 의원은 지난 8일 맞고소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 고소도 이어졌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진 본회의 당일 김장환 의원에게 얼굴을 폭행당했다며 이해숙 부의장도 같은 날 김장환 의원을 고소한 겁니다. 이해숙 부의장은 폭행 혐의에 더해 욕을 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지만 김장환 의원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의원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의원들 간의 몸싸움으로 번진 안건 처리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폭행과 관련된 고소가 추가로 이어지며 의원 간 고소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풍납토성 유적지 복원을 위해 3표 산업이 풍납동 레미콘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지역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3표 측과의 보상 협상에 따라 이전까지는 최장 5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3표 산업의 풍납동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3부는 성벽 또는 해자시설의 복원 정비를 위해서는 이와 근접한 주변 지역 역시 수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와 3표 측은 지난 2016년부터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공장 이전 관련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1심에선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3표 측에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사익의 침해보다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익이 더 큰 만큼 공장을 이전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오다 2014년도에 3표 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각종 소송들을 제기함으로써 지역에서는 현수막까지 걸며 이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다른 데로 이전하면 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3표 측은 송파구와의 보상액 협상에서 이견이 있다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번진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과정과
부지 강제 집행 절차까지 최대 5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적법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송파구는 이전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상 협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학부모가 유치원 운영을 주도하는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노원구 상계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2년 전 폐원 위기에 처했던 곳이어서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개원식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첫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이 탄생했습니다.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가 유치원 운영 관리를 맡는 것입니다. 이 유치원 학부모 217명은 지난해 3월 사회적 협동조합을 조직했습니다. 공동 출자금을 걷어 유치원 건물 임대료를 마련하고 이달 4일 설립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이 시스템을 정말 굳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 공론화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꿈동산 유치원은 2년 전 설립자가 사망하자 폐원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립자 부재 시 위탁 또는 연장할 수 없다는 법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관련 부처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도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첫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조금은 두렵고 부담감도 앞서지만 저희 원장님과 저희 사진 어머님들과 열심히 부딪히고 배워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 인건비를 포함해 교재, 교구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에도 즉각적으로 공영형 유치원 수준에 준하는 혹은 공립유치원 수준에 준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바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가 사회적 파문이 되고 있는 요즘 부모 주도형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이 유치원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특수학교 설립부지 확정 과정에서 무릎 호소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강서구의 서진학교가 올가을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도 특수학교 설립 계획 수립 이후 6년여 만에 부지 선정에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중랑구 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랑구에 설립될 특수학교 부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중랑구에 설립될 특수학교 예정 부지입니다. 예. 이 6호선 봉화선역과 서울의료원 인근인데요. 이 교육청은 이 사유지를 특수학교 터로 정하고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칭 동진학교인데요. 중랑구에 생기는 첫 특수학교입니다. 예. 장애 학생 1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3년 후인 2022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네. 자,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동안 부지 선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동진학교 설립 계획은 약 6년 전 처음 수립됐습니다. 예. 이 당초 교육청은 중랑구 묵동 태능중학교 이 남는 공간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이 계획은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마땅한 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이 학교를 지을 만큼 넓으면서 또 구획이 정리된 땅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부지가 선정됐지만 다른 지역 사례처럼 이 설립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따를 것 같습니다. 중랑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동진학교 설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이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토지계획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부지 위치를 두고 교육청과 구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부지 위치 선정을 이 교육청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부지 확정이 되더라도 결국 가장 큰 난관은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과정처럼 이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이 동진학교 설립도
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중랑구 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보다 조금 느리거나 뒤처지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서 민심을 돌리는 가장 큰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중랑구 연결해봤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의 간부직 공무원들이 모여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자원순환도시 만들기 등 3개 자치구가 힘을 합쳐 다양한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북 3구 구청장의 첫 약속은 자원순환도시 추진입니다. 은평구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앞으로 3개 자치구가 쓰레기를 공동 처리하자는 것. 일반 쓰레기는 마포구,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구,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는 은평구가 맡아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 시설, 그다음 서대문 음식물, 마포구는 소각시설로 하고 이렇듯 안정적인 폐기물 시설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자원순환 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우리 3개구가 할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공동처리 문제를 선두로 현재 9개 공동협력 사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북 3구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추진하겠다는 것. 예를 들면 가재일 뉴타운에서 상암동을 잇는 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상황. 각 지역의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잇는 별도의 노선을 발굴해 직영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예산을 따는데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광역사업을 발굴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것. 또 서북 3구를 흐르는 불광천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에 공동 예산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치구가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을 3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복지 자체를 동해서 허브가 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저희가 발명한 거 아닙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서 베껴온 겁니다. 벤치마킹 딴 거 없습니다. 서대문, 은평, 마포 잘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건 뭐든지 베끼면 됩니다. 공동협력 사업을 위한 실무진 회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서북 3구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이처럼 한 자치구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여러 자치구들이 힘을 합치면서 그 결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북 3구 협의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북 3구 협의회 구성이 논의된 건 지난해입니다. 민선 7기 구청장이 새롭게 선출되고 3개 자치구가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3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굵직한 현안이 많지만 그간 단일 구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보 공유가 어려웠고 효과도 미미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대문, 은평, 마포, 서북 3구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보자. 그래서 3개 구에 구청장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우리 스태프들, 즉 과장님들도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나눠볼 수 있고요. 생활권인 3개 자치구가 힘을 모은 건 지방 분권의 또 다른 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자치구가 하나의 팀, 다시 말해 원팀 구성으로 권역 행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 편의를 더욱더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 구가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협업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수도 있고. 한편 이 같은 서북 3구 협의회 행보에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지역구청장과 노웅래, 손혜원, 우상호, 김용호 의원 등이 참여해 포럼을 발족했고 자치구와 국회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만의 예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필요성, 연계성을 설명하고 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우리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나가는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 서북 3구. 서북 3구 협의회는 올해 본격적으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팀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오늘까지는 꽃샘추위가 기승이지만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봄이 한 뼘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겨울 흔적을 지우고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 구로구에서는 동네 곳곳에서 봄맞이 대청소가 한창입니다. 그 현장에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거리 곳곳 겨운에 쌓인 먼지를 쓸어냅니다. 살수차가 줄지어 지나간 도로 위는 상쾌함을 더합니다. 겨울에 쐬는 먼지가 봄에 이렇게 쓸어나니까 상쾌하니 좋다고 깨끗하잖아요. 빗자루와 집게 등 청소 도구를 손에 쥔 주민들도 거리 청소에 나섰습니다. 화단, 배수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는 주요 공략 대상입니다. 서로 잘 모르지만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 즐거운 대청소 날입니다. 시민들도 나와서 이 봄날에 깨끗한 환경을 지켜 청소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구로가 깨끗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네. 지난 12일부터 구로구에서는 대대적인 봄맞이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청소에 앞서 주민들은 구청에 모여 깨끗한 구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봄이 되면은 올 한 해 동안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고 다 모여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은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참여하는 그 정신도 높아지고 또 모두 함께 즐거워하시고 올해도 우리 구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다음 달 5일까지 15개 전 동별로 새봄을 맞는 대청소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다음 달 27일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DMZ 평화누리길에서는 시민이 손을 맞잡는 인간띠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손을 맞잡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DMZ 평화 손잡기 행사입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분단의 상징 휴전선, 강화에서 고성까지 500km 비무장지대 평화누리길에서 시민이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1주년이 되는 4월 27일 날은 우리 국민들도 한번 손을 잡아보자.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정말 평화를 원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연천군을 비롯해 고양, 김포, 파주, 양구, 인제군 등이 참여합니다. 노원 구민들도 발대식을 열고 DMZ로 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 노원 본부는 그 종교계, 학계, 문화계,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직능단체, 그다음에 일반 시민 모두가 망라돼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발대식은. 하노이 북미 협상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미 관계. 정치권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 문제를 외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나설 때라고 강조합니다. DMZ의 인간 띠입기 대회는 정말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한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DMZ 인간띠 행사는 오는 4월 27일 14시 27분에 열립니다. 50만 명 시민이 하나의 띠가 돼 휴전선을 수놓는 장관이 펼쳐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발맞춰 강동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주인과 반려견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견주가 반려견에게 표식이 그려진 자수 패치를 달아줍니다. 주민과 반려견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 패티캣입니다. 패티캣은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펫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을 합친 단어로 견주와 반려동물의 올바른 행동 양식을 지칭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올바른 패티캣 문화 안착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인구가 매우 급증하면서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고 있고 또 주민 갈등 등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견주와 반려견의 소통을 돕는 교육도 눈길을 끕니다. 견주가 반려견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시어 교육과 행동교육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식 주시는 방법이 잠깐만 기다려보시고 얘가 앉으면은 옳지 하고 주세요. 옳지. 네. 주민들은 막연하게 다가왔던 동물교육 개념을 직접 체험하며 반려견 훈련 방법을 배웁니다. 너무 유익하죠. 몰라서 진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다 알고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면은 정말 좋은 것 같고. 강동구 패티캣 교육은 3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참가 문의는 강동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신촌 박스퀘어에서 외국 대사관이 함께하는 세계 문화 선물 박스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17일까지 1층 멀티박스에서 에콰도르의 다양한 자연 환경을 담은 사진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주말에는 이란 대사관이 참여해 전통 음식과 공예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촌 박스퀘어는 컨테이너형 공공임대상가로 현재 청년 창업식당 등 40여 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40분경 종로구 창신동의 한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차된 오토바이 2대가 손상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리막길에서 원인 미상으로 급가속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3년 동안 1조 4,72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택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AI 택시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웨이모는 자율주행 택시 6만 대를 주문했다고 하죠. 이렇게 발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카풀 문제 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를 동시에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